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미국 주식 소개해드리는 시간 왔는데,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여러 실질적인 기업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좀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대기업들 밑에 좀 자회사들이 자율주행 사업을 영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은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구글의 웨이모도 마찬가지고, 아마존은 죽쓰죠.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 사업을 영위를 하고, 뭐 테슬라 같은 원래 자동차 회사, 그리고 자율주행에서 좀 선두를 달리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그런 대기업들 말고 이제 개인적인 기술력을 좀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 자율주행에 특화돼 있는 그런 기업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자율주행 안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세 종목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윌라이드라는 회사고요. 두 번째는 포니닷AI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빌아이라는 회사인데, 아마 모빌아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 증시에 좀 관심이 많으셨다면은 윌라이드라는 회사도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최근에 좀 워낙에 화제가 됐던 기업이기도 해서,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또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런 기업이 있다 이렇게. 네, 근데 이런 세 가지 기업이 최근에 좀 시장에서 그나마 좀 부각받고 있고,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다들 그렇게 막 크진 않아요. 윌라이드는 60억 달러, 포니닷 AI도 40억 달러, 그리고 모빌아이는 한 10억 달러 정도 밖에 안 돼서 그렇게 큰 규모의 기업들은 아니고 조금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자율주행 관련한 기업들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좀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자율주행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지금 뭐 데이터 센터라던가 대부분의 매출들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많이 이제 캐파 자체가 80% 이상이 그쪽에서 매출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크기는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개별 이렇게 사업부별로 이제 조금씩 성장을 좀 강하게 하는 이제 사업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업부가 이번에 보니까 이 오토모티브, 그러니까 자동차 쪽의 사업부가 성장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QOQ로 했을 때 27%, 좀 크게 성장하는, 두 자릿수 이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었고요. YOY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70% 정도 그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QOQ로도 그리고 YOY 기준으로 했을 때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사업 분야 중에 하나여서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엔비디아는 뭐 최근에 CES 연설에서도 그랬었고, 작년부터 해서 계속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실제로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사업으로 좀 많이 진출을 하고 있기도 하고,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 윌라이드라는 회사, 이런 회사들에 좀 지분을 투자해서 실제로 자율주행에서 기술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사업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 매출 단에서도 성장을 하는 게 눈에 보이고 있어서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슬라가 사실 주가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그리고 미국 증시 안에서도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이 크게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특히나 뭐 국채 금리 뭐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관세 이슈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좀 성장주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좀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테슬라이기도 하고. 근데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방향에 있는 산업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로봇이라던가 단순히 그냥 길가에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뭐 사람 없이 자율주행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그 이제 공장에서 사용하는 뭐 협동 로봇이라던가, 그리고 자율 이동 로봇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배달 로봇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아니죠. 100%가 다 자율주행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자율주행은 좀 빼놓을 수 없는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드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죠. 무인 드론. 최근에는 전투기라던가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드론 계속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무인 드론이다 보니까 자율주행 해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산업 분야에 계속 적용될 수 있을 만한 또 기술력이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은 뭐 앞으로의 어떤 산업의 성장, 그리고 미래 4차 산업혁명이라던가 이런 과정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사업
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좀 자율주행 관련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바로 종목 설명으로 들어가자면 윌라이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소개를 해드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작년 10월이었어요. 그때 엔비디아 올해 이제 보고서가 공개가 됐었는데 엔비디아가 작년 10월 달에 윌라이드 쪽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때 뭐 서브 로보틱스라던가 이런 기업들에도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었는데 그 투자금을 좀 회수를 해가지고 윌라이드 같은 이런 자율주행 기업에다가 좀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때죠. 이때 거의 이틀 연속으로 100% 이상 좀 합쳐서 100% 이상 상승이 나왔었고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상승했던 그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하고 거의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려와 있는 위치 자체가 이전에 만들었던 고가 라인 때 있죠. 딱 요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하단까지 더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하단까지 더 열린다라고 하면은 이 갭을 좀 매꾸러 내려가는 요 사이에 갭을 매꾸러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아마 좀 연출이 될 텐데 일단은 지금은 이 구간에서 전 고점 라인대에서 어느 정도 지지 받쳐주고 반등 나오려는 그런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너무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시장에 관심을 받았고 그리고 너무 좀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좀 작용을 했다 보니까 빠른 차익 실현 욕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길게 봤을 때는 계속 좀 관심도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윌라이드는 중국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 기업입니다. 그래서 로보택시라던가 로보버스, 로보밴 이렇게 다양한 무인 운송 수단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보쉬랑 같이 L2 플러스,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레벨 2 플러스랑 레벨 3 대응을 위한 위파일럿을 좀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자율주행 레벨 4,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자율주행에 가까운 완전한 자율주행은 레벨 5고요. 그리고 이 레벨 5의 완전한 자율주행에 가까운 그런 단계가 레벨 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레벨 4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기술력을 많이 인정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여러 국가들에서 상용화도 성공을 했고 상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빠르게 기술력을 확보를 했고 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도로를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자율주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확보거든요. 실데이터 확보. 그러니까 이 학습을 하잖아요. AI들이 학습을 하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막 데이터를 이렇게 막 쌓아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쪽에서도 좀 이렇게 잘 운영이 되는 건데 이 실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려면은 당연히 더 많은 자동차들이 더 많이 돌아다녀야겠죠.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윌라이드가 2021년도부터 실제로 좀 돌아다니기 시작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꽤 오래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빠르게 경쟁력을 좀 점유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여서 그 점이 좀 상당히 메리트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베이징에서 유료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지금 전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업화가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실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돌아다니게 하는 그런 자동차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수익화를 진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완전 무인으로 수익화를 좀 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완전하진 못하죠.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이런 좀 불완전한 자율주행이라는 기술 안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 무인으로 운영을 하면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더 빠르게 이런 상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 10월 달,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0월 달에 우버랑 협력해서 아랍에미리트에서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거는 미국과 중국 외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된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동까지 좀 지역을 넓혀나가고 있고 실제로 7개국 3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하거나 상업적으로 이미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리스크 요인으로 하나 좀 꼽자면은 미국의 상무부가 이제 자율주행차 그리고 커넥티드카의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시켰다라는 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하나의 리스크 요인. 이 윌라이드가 중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중국 회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미국이 계속 중국에 대한 대중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AI 칩, AI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제재를 좀 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위라이드나 이런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리스키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도 언제나 좀 염두에 둬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매출이 중국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를 지금 중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거기서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온다고 볼 수는 없죠. 아직까지 너무나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실적을 매출을 뭐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아직까지 너무 민망한 수준이기도 하고 뭐 그냥 성장성으로만 사실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좀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제 흑자 전환을 한다던가 뭐 이런 구간에 있는 그 시기에는 확실히 좀 어느 정도 더 기대감이 붙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조금 기대감만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여서 그런 리스크 요인들은 충분히 좀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니닷AI라는 회사인데 포니닷AI도 마찬가지로 이제 베이징하고 상하이, 광저우, 선전 이렇게 4개 도시에서 그러니까 중국이죠. 중국의 4개 도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저우랑 캘리포니아 이런 지역들에서 100대 이상의 완전 무인 차량 테스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상업화는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이거 앞서서 보여드린 윌라이드랑 비슷하게 신규 상장 기업 중에 하나고 도요타랑 광저우 자동차 그룹 그리고 사우디의 네움과 전략적 협력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우디가 그 네움시티라고 해가지고 그 첨단 미래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도시가 이제 그 사막을 가로지르는 엄청나게 긴 그런 도시인데 그 안에는 뭐 이제 로봇이라던가 그리고 뭐 드론이라던가 뭐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꾸릴 거다라고 해서 그때 몇천조 원이었나요? 몇백조 원이야? 700조 원이었나? 아무튼 뭐 엄청나게 큰 규모의 돈을 투자를 해서 네옴시티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죠.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이제 그 네옴시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우디 네움과 전략적인 협력을 이제 체결을 한 회사가 포니닷A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6월 달에 운전자 없이 10시간 연속으로 주행하는 거 완료를 했고 현재 누적 자율주행 거리가 3,350만 킬로미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그 데이터 자체가 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포니 클래식이라던가 포니 프로, 포니 울트라 이렇게 세 가지 그 아다스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아다스 라인업을 2023년도 1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스톤 01이라고 해가지고 록스모터스랑 베이징 자동차 그룹이랑 SUV를 공동 개발한 게 있는데 여기에 최초로 적용이 된 게 2023년도 8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중국 기업과 이제 연계돼서 좀 움직임이 나오는 기업이고 ADR입니다. 이게 최대 주주가 그 도요타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윌라이드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윌라이드도 ADR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인데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직접 그 나라를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투자를 하기가 사실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ADR 기업들을 좀 보는 거죠. 근데 이번에 좀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을 쭉 그 기술력 그 측면으로 봤을 때 막 비교를 해보다가 다시 한번 느낀 건데 중국의 기술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특히나 자율주행처럼 규제가 좀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규제가 없어야 좋은 것들. 자율주행은 사실 그 도로에 무인, 사람이 없는 그 자동차가 돌아다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반대도 되게 많고 위험하니까 반대도 많고 좀 규제도 좀 풀어줘야 되고 근데 규제를 풀어주려고 하면은 뭐 여기저기서 반발하고 막 이러니까 그 속도가 되게 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도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그런 인물이니까 자율주행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취임하기 전부터 자율주행 관련 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네, 근데 어쨌든 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은 공산당 국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규제 이런 거 뭐 딱히 없습니다. 그냥 정부 차원에서
우리 이거 자율주행 기술 발전시킬 거야. 이거 성장 전략으로 삼을 거야. 라고 이렇게 딱 밀어붙이면은 그냥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중국이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굉장히 명확한 것 같아요. 앞에서 본 그 위라이드도 그렇고 푸니닷 AI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라던가 웨이모나 뭐 이런 기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한 거이기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쪽에서 좀 어떤 기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든 뭐 미국이든 결국에는 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고 어느 정도 의미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는 모비라이라는 기업인데 모비라이는 뭐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시스템 하는 기업입니다.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아다스랑 자율주행 기술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요. 레벨 4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AI 기반으로 해서 도로 측량 데이터 서비스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다스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고요. 50개 이상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랑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랑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모빌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점유율 자체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미국 기업이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또 업력이 오래되기도 했었고. 근데 이 모빌아이가 좀 특징적인 거는 IQ 칩이라고 해가지고 그 2021년도에 IQ5라고 해가지고 5세대 IQ 칩의 5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양산이 시작이 됐고요. 이게 뭐냐면 그 단일 칩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가능한 그런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완성차 업체들 뭐 BMW라던가 여기 뭐 아우디라던가 폭스바겐 이런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한테 이 칩을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모비라이인데 다만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서 보신 그 기업들과는 사뭇 다르죠. 주가 흐름이 최근도 아니고 뭐 작년에 급락하고 나서 이후에 쉽사리 좀 돌리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최근에는 어느 정도 작년 말부터 해서 그래도 우상향을 하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강력하게 어떤 시세를 낸다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요. 이때도 한번 툭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고. 근데 이렇게 급락했던 이유가 뭐였냐라고 하면은 모빌아이가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좀 별로 안 좋게 나왔고 앞으로의 매출 가이던스도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 중국 시장에서의 수요 약세를 이유로 들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봤을 때도 뭐 로봇도 마찬가지긴 한데 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 기술력을 좀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모빌아이는 중국 시장 안에서 경쟁력이 그렇게 크게 없는 거죠. 경쟁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중국 시장에서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매출 전망 올해 가이던스를 좀 하향 조정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부진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작년 12월 달에는 그래도 자율주행 플랫폼에 라이다 센서를 공급하기 위해서 인비즈 테크놀로지와 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그때 살짝 좀 주목을 받기는 했었는데 그렇게 크게 뭐 우상향하는 끌고 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잠깐 좀 시세 줬다가 좀 이렇게 빠지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는 거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가 이 모빌아이한테는 가장 큰 어떤 과제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중국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예 좀 뭐 아마존이라던가 구글이라던가 테슬라 이쪽으로 지금은 뭐 미국 주식 안에서 미국 그 기업 안에서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쪽들로 눈을 돌려보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